그때는 지금처럼 곰탕만 팔았던 것은 아닙니다. 지금 어디 가세요? 정육점 육회고기 사러. 장사를 하다 말고 따로 고깃감을 사러 나섰습니다. 갑자기 주문이 들어온 음식 때문인데요. 지금은 잘 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곰탕과 함께 팔았던 음식이라고 합니다. 기름기 없는 소의 우둔살 부위가 육회용 고기입니다. 잘게 채를 치듯 썬 고기에 간장과 마늘, 참기름 등 가진 양념을 넣고 버무려 육회를 만듭니다. 밥 올라가서 밥 퍼갖고라고. 이 육회로 비빔밥을 만든다고 하는데요. 밥에 참기름과 간장을 넣고 고추장 대신 고춧가루를 넣습니다. 여기에 곰탕 국물을 넣은 다음 숙주나물 등 채소를 넣어 비빕니다. 곰탕과 함께 장터에서 팔던 이 비빔밥은 고춧가루를 넣어 아예 비벼서 상에 내는 게 특징인데요. 돼지기름에 밥을 볶아서 만들기도 했다는군요. 마지막으로 밥 위에 육회를 고명처럼 얹습니다. 생고기를 얹기도 한다는데 이것이 바로 육회 비빔밥입니다. 고춧가루와 육회라 맛이 상상이 잘 안 가실 것 같은데 나주 사람들에겐 곰탕만큼이나 익숙한 음식이라고 합니다. 좋은 비빔밥, 곰탕 좋은 걸로 먹으니까 힘도 있고 건강하지 않습니까? 곰탕으로 허기진 배를 채우던 장터의 청년들이 하나둘 반백의 노인이 되어가는 동안 변하지 않은 건 곰탕 맛뿐입니다. 갓 20을 넘긴 젊은 나이에 남편과 함께 거친 장터로 나섰던 이경자 씨에게 매일 새벽 곰탕을 끓여내야 했던 지난 날은 참 모진 세월이었습니다. 그래도 곰탕이 있어 자식 5 보란듯이 키울 수 있었겠죠. 가게 딸린 내 집까지 장만했으니 이만하면 성공했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녁을 준비하는 큰 며느리가 미역국을 끓입니다. 오늘이 어머니의 생신이라는군요. 곰탕집 미역국이니 당연히 곰탕 국물로 끓여야 되겠죠. 모든 음식에 국거리 할 때는 저희가 곰탕 국물을 많이 이용하는 편이에요. 특히 이제 미역국 같은 데 곰탕 국물 넣으면 더 훨씬 맛이 담백하고 진하더라고요. 저희 왔어요. 오셨어요. 뭘 많이 갖고 갔을까? 5 남매가 하나 둘 모입니다. 저마다 한두 가지씩 음식을 만들어 봤네요. 딸들은 물론 며느리까지 어머니의 손맛을 물려받은 모양입니다. 어렸을 때부터 워낙 엄마한테 훈련을 많이 받아가지고 음식을 이제 잘 못하거나 막 그러면 타박이라고 그러나 그때는 이제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엄마한테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어디 가서 뭐 음식 못한다는 소리는 새벽부터 일을 한 어머니는 자식들이 온 줄도 모르고 그새 잠이 드셨습니다. 생일날만이라도 좀 쉬었으면 막 그런 게 많은데 엄마는 절대 안 되시죠. 곰탕 국물로 끓인 이 미역국에는 그렇게 평생을 한결같이 살아온 한 곰탕 할머니의 삶이 담겨 있습니다. 두개 가운데 끼어 있어. 늘 남의 밥상만 차려온 어머니를 위해 오늘은 자식들이 푸짐한 생신상을 차렸습니다.
이런 날 큰 소리로 웃을 법도 한데 이경자 씨는 가게에서나 집에서나 한결같이 말이 없습니다. 말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참아내며 살아오는 동안 몸에 배어버린 무뚝뚝함 때문인데요. 그래서인지 자식들에게 주지 못한 잔잔한 정들이 늘 마음에 걸립니다. 장사하니까 돈 벌어서 가르치려고 그런 것만 생각했지 모든 것도 많죠. 큰딸 졸업한 데도 가지도 못했어. 아, 장사하시는 거죠? 많이 서운했죠. 많이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. 그리고 이제 창피하니까 집에 올 때도 이렇게 시내로 못 오고 골목길로 왔어요. 이게 이 졸업장하고 들고 좀 창피하잖아요. 꽃다발도 없이 혼자 와야 되니까.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집에서 일했죠 뭐. 그때 니들 고생할 때 졸업식도 못 갔고 막 이런 이야기 말씀 한 번씩 하시죠. 그래서 둘이 또 울고. 그래요. 돌이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. 그래도 그게 사랑이라는 걸 자식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. 고약이 서울 때 많이 갔지. 왜 많이 고단한 시간을 견디어 살아온 어머니의 곰탕처럼 매일 나주의 가마솥은 구구한 사연들로 뜨겁게 끓고 있습니다.